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11,4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네,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7개월 만에 이제 연중 신고가를 달성한 것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6월 25일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3개월 동안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이 15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네, 코인360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최대 6% 상승한 11,3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8년 3월까지 지속된 하락장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최저 3,130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최근의 급등세는 4월 1일에 시작된 놀라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은 부정적인 소식과 2018년 손실을 대부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다른 압박을 떨쳐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분석가들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 1만 달러의 저항선은 지난 주말에 사라졌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만 1천 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더 큰 이정표로서 비트코인의 시장 상한액은 현재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초 이후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 지배력은 현재 60%에 달해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투자자인 조시 라거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 알트코인 가방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 지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는 한 현재로서는 알트코인 시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제로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서클의 CEO가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12월이 최저점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서클의 최고 경영자이죠. 제레미 얼레이어가 최근 미국 방송 CNBC에 출연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12월 저점을 확인한 것이 맞다며, 지난해 약세장 기간 동안 장기 투자자들은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찾아왔고 강세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는 이날 향후 최종 사용자, 개인, 기관은 디지털 자산 보유가 가능한 암호화폐 금융 계정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과세 방면 정책의 보완됨에 따라 법정 통화 기반의 암호화폐가 더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58코인의 서비스 총괄 또한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 또 한 번의 신화를 기대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58코인의 서비스 총괄 ICE가 24일 20시 중국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차이루 왕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펀더멘탈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이 밝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암호화폐의 뚜렷한 시세 변화는 또 한 번의 신화를, 미세한 시세 변화는 그 나름의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4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21일 1만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금 등 전통 안전자산과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강세는 탈중앙화 이념에 대한 시장 확신,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잇따른 시장 진출, 블록체인 기술 응용, 잠재력 확대 덕분이라며, 글로벌 정세 불안과 현재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유럽 연합 경제 침체,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 화폐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장을 연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맥스 카이저, 요즘 들어서 최근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인물이죠.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 전세계 CPU를 장악해서 중앙은행은 문은 닫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출신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 맥스 카이저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곧 100THS를 이제 이렇게 도달할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중요한 대목이라면서 이 게임의 제목은 글로벌 컴퓨팅 파워 독점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비트코인이 전세계 컴퓨팅 파워의 51%를 장악하게 된다면 기존 법정 화폐들의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한다며 모든 중앙은행들은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맥스 카이저의 팔로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시레이트 단위부터 잘못 썼다, 과도한 약물 복용은 트위터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꿈이나 꾸세요 등등 굉장히 재밌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이런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OK그룹 산하 리서치 센터의 OK리서치가 오늘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미 완전한 가격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고 4에서 6개월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4분기에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장기 상승 곡선 마켓 수요를 봤을 때 이번 불마켓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미 달러 약세 2020년 5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오킬리서치는 이번 비트코인 가격 회복세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됐고 지난 3개월간 누적 상승률은 200%라는 기록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킬리서치의 언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계 비트코인 ATM도 현재 5,000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해시레이트도 최고, 네, 가격도 연중 신고가, 모든 것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ATM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를 인용해서 현재 전세계 90개 국가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이 역대 최다인 5,006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6월 한 달간 하루 6개꼴로 총 150개가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비트코인 매수, 매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는 슈퍼마켓 키오스크 업체 코인스타가 미국 2,200여 기기에서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등 고전적인 ATM 모델을 외에 다양한 비트코인 조달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ATM 중 3,229대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비트코인 ATM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장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싱크마켓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나임 아슬람은 다음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6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네, 앞서 아슬람은 17일 비트코인이 2주 안에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요 운전사로서의 제도적 개입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6월 22일 5자리 수치의 성공에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웠죠. 에슬람에 따르게 되면 현재 주목해야 할 주요 가격 포인트는 2만 달러와 5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는 2만 달러를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를 초과하는 보수적 추정치에서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으로 옮겨갈 것이며, 거기서 5만 달러를 돌파하면 가격 목표가가 10만 달러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아슬람은 흔히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아슬람은 이어서 지난 2달 동안 이 두 자산에 대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구글 검색량이 나이지리아에서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게 되면 어제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가 6월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는 2017년 검색량의 약 10% 수준이며 비트코인 검색량이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가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검색량 탑5 국가도 우루과이, 도미니카, 니카라과, 알바니아, 파나마였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가 현지 시장 조사 업체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남아프리카 인터넷 사용자 중 10%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글로벌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네, 보고서는 현지 청년층에서 4명 중 1명꼴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암호화폐 보급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상승세, 회복세를 회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현재 13,000달러를 유지하고, 13,000달러가 아니죠. 네, 하나로 1,30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또한 35만원,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534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 XRP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으로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이런 대규모 상승장을 보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일 때 리플 XRP는 1달러를 넘어섰었죠. 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의 반토막이죠. 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리플 XRP가 나오는 이런 일들 그리고 호재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세력들 이 XRP를 매집하려고 기를 쓰고 한 개라도 더 매집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가격을 일부러 본인들이 준비될 때까지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리플 XRP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정말 잠재적 가치가 지금 500원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암호화폐의 진정한 불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리플 XRP가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리브라 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와 빌로이드 골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한 인터뷰에서 리브라는 기존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라이선스 발급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또 리브라의 익명성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브라는 거래와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이자 중국 디지털 자산연구소 소장 주지 아밍 소장이 최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등에 업고 있다. 즉 페이스북의 투자자 네트워크는 강력하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시장이 주요 타겟 시장이다. 리브라는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리브라 백서 발표 후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네 번째로는 빈부격차를 줄인다 등 리브라가 내포한 가치관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섯 번째, IT, 핀테크, 블록체인 등 페이스북의 기술적 우위는 리브라를 뒷받침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리브라 프로젝트의 파트너 네트워크는 거대한 연맹과도 같다. 일곱 번째로는 리브라의 출시는 각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백서를 공개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브라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공개 론칭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 및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고래 경보가 나왔습니다. 리플 XRP 2천만 개의 XRP가 이동을 했고 비트코인이 6,768개, 트론이 2,800만 개라는 숫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3시 35분경에 5,600만 개,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맞네요. 5,600만 개의 트론이 추가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고래의 움직임을 경고하는 웨일 얼렛은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 트론, 비트코인, 리플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약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이죠. 네, 2,800만 개의 트론, 업비트 기준 약 12.5억 원가량의 트론의 규모가 바이낸스 거래소부터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당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오늘 11시경은 2,592개의 비트코인과 4,176개의 비트코인이 알려지지 않은 지갑 간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같은 시각 2천만 개의 XRP가 리플 OTC, 즉 장외거래 유통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추가로 13시 35분경 5,600만 개의 트론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추가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러한 대규모 이동, 누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대규모 이동이 비슷한 시간 내에서 이동이 됐는지, 어떠한 목적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이러한 대규모 이동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중앙은행이 11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총 48개 거래소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필리핀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럴, NG 필리피나스가 등록한 11개의 거래소 외에 정부 소유의 카가얀 경제특구가 허가한 37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 총 48개 거래소가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방코 센트럴 NG 필리피나스는 최근 11개의 송금 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등록해서 필리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은행은 2017년 2월 7일자 컬큘러 넘버 944호를 발행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네, 은행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BSP 즉 방코 센트럴 NG 필리피나스가 등록한 VC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기본적인 통제, 기술 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같은 VC와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라인의 비트맥스가 3분기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 FSA는 현재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를 위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비트맥스는 2019년 3분기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라인 코퍼레이션은 약 8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갖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앱이죠. 관계자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6월 말 이전에 거래소 라이선스가 발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비트맥스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는 라인의 자체 암호화폐 링크나 그 외의 암호화폐 매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클레이튼의 메인넷 론칭이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나올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몇 달 전부터 이제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곧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카카오가 오는 27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론칭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와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클레이튼 B앱 프로젝트 관계자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을 전달받았다면서 다만 지갑은 메인넷 출시와 시간을 두고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B앱 파트너 관계자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에 초기 반영될 암호화폐는 9개 정도라고 들었다면서 클레이튼을 개발하는 그라운드 X 관계자는 암호화폐 지갑 탑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암호화폐 개수는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라운드 X는 4차례에 걸쳐 클레이튼 플랫폼에 탑재될 애플리케이션 파트너 34곳을 공개했는데 그라운드 X는 D앱이 아닌 B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탈중앙화보단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라운드 X 관계자는 메인넷 출시 이전 파트너 추가 공개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그는 메인넷 출시에 맞춰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를 시작하는 B앱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스모 체인이나 콘텐츠 프로토콜처럼 이미 B앱 서비스를 출시한 곳은 바로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갤럭시 S10,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면서 많은 대기업들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계속해서 들어오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가 한낱 투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지금의 가격 상승은 그냥 거품이다, 또 투기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돈을 안 넣었으니까 저 시장은 오르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잡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정말 그분들의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투기장에 불과하다면 왜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 시장 및 IT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본인의 메인이죠. 네,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미쳤다고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할까요? 네, 분명 생각이 있어서 넣겠죠. 네, 기관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기관들이 본인들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너무 남아 돌아서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이렇게 쓸데없는 산업에 투자할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들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그분들은 정말 침팬치가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면 침팬치를 고용할 사람들이 바로 기업가인데, 그 기업가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못 들어와서 계속해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구글 크롬은 데이터 괴물이다, 브레이브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기술 회사가 우리의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들은 광고주들에게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네, 광고주들은 우리가 상품을 클릭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핀포인트를 정확한 광고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측면에 따라 데이터를 팔아치우거나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만약 당신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69.09%에 속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기술 칼럼니스트인 지오프리 폴러에 따르게 되면 구글의 웹 클라이언트는 감시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또는 웹, 위치 설정 여부 관계없이 크롬은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 탐색 중인 위치 및 통신 중인 사용자를 구글에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생활 보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스누핑은 쿠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당신의 컴퓨터에 잠기고 당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이터 조각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쿠키는 빠른 로그인을 위해 당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저장하죠. 네, 이런 기능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쿠키는 위험 요소라며 이러한 사생활 침해 추적기는 당신이 클릭하는 광고와 같은 당신의 정보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면서 네, 프라이버시를 위한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 자체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브라우저에 대한 한 사이트의 트래커와 광고를 차단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브레이브 프로그램을 선택한 웹사이트와 크리에이터들은 쇼 광고 대신 BAT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용자가 사이트에 오래 있을수록 추적 기기가 없는 경험을 즐기면서 더 많은 BAT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토큰들은 웹사이트의 현지 통화로 변환되며 따라서 트래커와 광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사용자와 게시자는 전환을 해야 할 것이지만 브레이브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며 BAT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제가 다운받아서 실제로 몇 번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웹브라우저 상 모든 것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싶네요. 네, 모바일 결제 앱 제우스와 ONT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온톨로지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제우스가 온톨로지를 결제 수단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향후 제우스 이용자들은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가맹점에서 온톨로지를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외신이 GBTC 프리미엄 40%다. 암호화폐 상승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그레이스케일의 데이터를 인용,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거래 가격이 14.6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시세로 계산 시 14,640달러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해당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의 강세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3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추가적인 상승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8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중 최고치입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조차 연중 최고치네요. 모든 것이 최고치입니다. 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음을 나타나며 극단적인 탐욕이죠. 즉 그냥 포모입니다. 네, 포모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포모는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더 상승하면 어쩌지 하면서 투자보다는 투기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이고 100은 낙관인데 87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제 6월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2분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네, 2019년 4분기 중에 이제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2분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90을 넘는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534.26원입니다. F5분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0.46달러, 536.07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지막에 가격 볼 때 2원 정도 올랐네요. 항상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